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4월 17일을 위한 수업 비디오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일리아스 교재의 2권 제목이 아가멤논의 꿈, 함선 목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7에서 99페이지, 57에서 99페이지에 이르는 대목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책을 보면 되죠. 책을 보고 그 책을 따라가면서 보면 되는데 먼저는 전체 설명을 하고 텍스트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지난 시간을 잠깐 돌아보면 배경 스토리가 지금 그 그리스 땅에 뭐가 있냐면은 역병이 돌고 있습니다. 역병이 돈 이유는 지난 시간에 나온 것처럼 아가멤논이 트로이를 쳐들어가는 최고 사령관이고 그 밑에 많은 쉽게 말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장군들이 있는데 주요한 사람이 아가멤논과 그를 돕는 아킬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간에 이제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가멤논 욕심을 내서 일단은 그 아킬레우스가 소중히 여기는 명예 선물이라고 하는 브리세이스를 갖다가 뭐 강제로 이렇게 데려가 버린 것. 그 전에 또 다른 분쟁이 있어서 역병이 돈 것. 이렇게 해갖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아폴론이라고 하는 신이 화가 나서 그 그리스인들에게 전염병을 유발시켜서 지금 많이 비극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잘잘못을 서로 간에 따지고 있는데 긴 대화,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 간에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놓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의 명령에 싫어도 복종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 아킬레우스가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현실이 아니죠. 이제 환상적인 대목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뭐 꿈인지 환상에서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어머니는 아킬레우스의 부탁, 아게멤논을 갖다가 전쟁에서 지게 해달라. 이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신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최고의 신인 바로 제우스에게 찾아가서 아가멤논이 전쟁하면 지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 제우스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오늘 진행되는 일의 큰 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제가 정리하겠지만은 지금 트로이를 쳐들어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전쟁은 이미 벌어졌는데 말이죠. 오늘 읽다 보면 나오는데 9년이나 전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죠. 트로이가 잘 버티고 그리스 연합군은 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또 해결해야 되는데 사기가 지금 굉장히 꺾여 있고 부대 내에서도 의견 통일도 안 되고 뭐라 그럽니까 분란이 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총사령관 아가멤논 일 갖다 어떻게든지 간에 의견 일치를 보면서 다시 사기를 끌어모아서 트로이에 재공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주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시 군대가 잘 꾸려져서 전쟁을 하러 갈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게 이번 2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목이 아가멤논이 꿈으로 왜 나왔는지는 제가 이제 흐름을 잡으면 알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안 믿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막 섞여 있으면서 전쟁하고 이렇게 함께 맞물려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 신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뭐 이렇게 앞부분 얘기를 해놓고 오늘 스토리의 라인을 갖다 먼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 57페이지에서 99페이지, 40페이지가 넘는 이 대목이 무슨 내용이냐를 한번 세부적으로 또 점검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본문 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장에서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였던 테티스의 부탁을 받은 제우스가
아가멤논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 나름의 어떤 묘책을 생각을 해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가멤논은 그 심부름하는 전령을 보내서 거짓 꿈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아가멤논에게 전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카이오이족이라고 하는 그리스의 일개 부족인데 이 부족들을 끌어모아서 트로이로 다시 출동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계략을 갖다가 제우스의 꾀죠. 이걸 갖다가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 갖고 이제 이 이권이 꾸려지고 있는 건데 내용상 군대가 출동을 해서 그간 오랫동안 결판나지 않은 트로이 원정을 끝내려고 자극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이 2권에서는 안 드러나지만 3권, 4권에 보면 계속 그 흐르는 얘기 속에서 이게 이제 끌고 가는 건데요. 쉽게 전쟁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이걸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권, 4권, 5권 읽어 나가면 알겠지만 트로이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무너지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자 그런 게 미리 뭐라고 하면 암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2권에서는 아가멤논이 아카이오이족을 설득해서 불러 모으는 데까지 내용이 이제 주어진다 하는 그 말입니다. 다시 출동하기 위한 준비를 만드는 단계. 근데 이것도 보면요. 이 40페이지가 넘는 2권이 두 가지 단계로 설정이 돼요. 첫째는 뭐냐면 꿈의 내용을 전달받고 아가멤논이 여기에 대해서 지휘관들과 참모들을 갖다가 만나서 얘기하면서 군대를 다시 끌어내가는 그 과정까지가 나오는 대략 80페이지까지입니다. 이게 한 단계고 다음 단계는 아주 단순한 건데 그럼 어떤 병력들이 이 전쟁에 출동하게끔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게 조목조목 길게 나열돼요. 그게 거의 절반가량 돼요. 80에서 99페이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 사회와 동원된 병력 규모가 굉장히 컸을 거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자였던 호메로스가 독자에게 트로이 전쟁에 관련되어서 투입되는 전체적인 병력의 규모를 총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전달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2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꾸며내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2권에 대한 전반적인 큰 틀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 나아가서 세부적인 걸 한번 나눠보자는 거죠. 내용을 가지고서 보는 사람 주관에 따라서 5개로 하든지 10개로 하든지 10몇 개로 하든지 나눌 수가 있는데 저도 나름대로 이 흐름을 갖다가 몇 가지로 나눠봤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부터 15행까지는 제우스에 의해서 전령이 아가멤논에게 보내지는 과정. 그리고 34행까지는 이 전령이 가서 전달하는 과정. 전달할 때 우리가 보면 알지만 아가멤논은 꾸벅꾸벅 자고 있고요. 옆에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전달받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안 밝히고 있지만 아가멤논이 눈 뜨고 난 다음 이 내용을 알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꿈에서 이걸 본 것처럼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 구조가 굉장히 레알하지 않다, 현실적이지 않다, 신화적 요소가 강하고 아가멤논이 마치 그걸 알고 있는 것처럼 설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갖다 몽환적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구조, 이 몽환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신화다라는 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신화적 요소가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미티컬한 요소. 그리고 아가멤논이 자기가 직접 듣지도 않은 남이 대신 들은 얘기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글을 꾸리고 있는 거, 이거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몽환적인 그런 구조의 모습,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캐치해낼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리스 신화다라고 말하는 신화적 요소, 몽환적 요소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47행까지는 아가멤논은 그렇게 들은 이 꿈을 좋은 것으로, 우리 흉조도 있고 길조도 있는데 길조예요. 길조로 여기고 아카이오이족을 갖다가 자기에게 불러들입니다. 모아놓고 거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141행까지는 이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것이 꿈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그런 대로 얘기해갖고 전쟁하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마음을 떠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말려들어서 막 집에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연출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210편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 아가멤논의 말에 그리스 병사들이 동요해가지고 귀향을 위해서 움직이자 여기에서 또 신이 개입하는데 아테네를 지키는 여자 신이라고 하는 아테나가 개입을 해서 못하게 자꾸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부하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자기 나라로 가려고 하는 걸 갖다가 막고 전의를 싸우려고 하는 의지를 돋우는 일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270편까지는 약간 중간에 사파 같은 게 하나 끼어드는데 테르시테스라고 하는 독특한 캐릭터의 사람, 그리고 호메로스는 그 작품에서는 못생긴 사람, 비열한 사람, 아주 네거티브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 사람들 마음을 갖다가 흔들어 놓는 거죠. 지휘관인 아가멤논을 비방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자꾸 발언하고. 그러니까 군대가 흔들리니까 이걸 막으려고 오디세우스는 이걸 저지시키려고 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음악에 꾸짖고 심지어는 뭐 채찍으로 때리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때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반전이 있는 것 같은데 반전이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중간에 흥미를 다시 유도하는 기가 막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파라고 볼 수 있는데 삽입된 거예요. 삽입 에피소드에 말하기 기지가 돋보이는 대목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332행까지를 보게 되면 전쟁의 명분에 대해서 왜 전쟁을 하느냐 그리고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오디세우스의 연설이 나옵니다. 그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출동하기 전에 이미 나는 이 집결지에서 출항했던 이 아울리스에서 신이 보여주는 이 오멘, 징조를 봤는데 길조라는 거죠. 처음에는 고생하지만 나중에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길조의 얘기를 합니다. 308행에서 319행을 보면 이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고는 368행까지는 오디세우스의 이 길조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이 나서는데 이 전체 연합군에서 총사령관 아가멤논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나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네스토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난 일본에서 나왔죠. 이 사람이 또 이걸 지지합니다. 길조라고 이런 연설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아가멤논이 또 이 연설을 물려받아서 자기 자신이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킬레우스에게 자기가 명예 선물에 관련돼서 잘못한 걸 인정을 합니다. 내 잘못이다. 내 때문에 이 군대가 동요하고 분란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민심을 수습하는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이 민심을 끌어들이는 독특한 리더십이 돋보이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고 난 다음에 494행까지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함선 목록이 나오기 전까지 복잡한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결국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마지막 작업들이 있는데 트로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다 박차를 가하게 하는 거죠. 우선 사람들이 사기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충분히 밥을 먹으라 해서 식사를 많이 대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데 아가멤논은 총사령관으로서 승리를 기원하는 제물을 갖다 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지휘관들을 소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우스에게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들끼리도 식사를 해요. 분위기 좋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네스토라가 아가멤논을 좀 지지하기 위해서 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병사들을 갖다가 열심히 싸우자고 독려하는 그런 제안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고조돼서 군인들은 우리가 트로이를 쳐들어가면 트로이인들을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야 라고 하고 전쟁의 어떤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대목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전쟁 분위기로 나아가게 되고 아가멤논 드디어 이제 출정에 관련돼서 신에게 이제 제사 지내는 형식으로 누구가 참전한다고 아주 장황하게 무려 495행에서 877행 페이지 수로는 거의 10페이지 넘도록 계속해서 어떤 나라 누가 오고 배가 몇 척 동원되고 이런 데 관련되어 있는 종합적인 군사적인 편제에 대한 브리핑 같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함선 목록입니다. 함선에 타고 있는 그 리스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495행에서 끝까지 877행은 전부 다 아까 아가멤논의 입에서 나오는 곳곳에서 전쟁에 투입된 이런 병력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이 함선 목록이 의미하고 있는 뭐랍니까? 상징적인 어떤 멘트가 뭘까?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그리스 본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수한 섬 지역들 그리고 그리스 부근에 있는 지역들에서 이 연합군에 동의하는 많은 병력들이 총동원된 이걸 갖다가 이제 전면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토탈라크리라는 거예요. 토탈라크리. 전면전에 동원된 이 면면을 다 소개한다는 것은 그리스 세계 전체의 물리적 구조, 지형적 구조를 전부 다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기상으로는 기원전 12세기로 보지만 호메로스가 세월이 지나서 이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BC 또 9세기, 8세기 얘기거든요. 몇백 년 지나서. 그때 그리스에는 어떤 사람들 어디에 몇 명이 살고 이런 것들이 대략 추산할 수 있을 정도 자세히 데이터가 수치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인구가 나오고 군사력,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속생각들, 정서들, 멘털리티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 읽다가 지명을 잘 모르면은 이 교재에 보면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번역자가 독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참고 자료로서 지도를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뒤에 부록이 있지 않습니까? 부록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면 837페이지, 838, 839, 840 4개 페이지에 걸쳐서 그리스 지역을 이 위치별로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 그리기 때문에 지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된 지명들이 여기서 찾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까먹지 말고 지도가 여기 있으니까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887에서 890인가요? 이거를 보면 지도가 상세 지도가 있다면 이거 아니군요. 837입니다. 죄송합니다. 837에서 840. 네. 이 837에서 840을 보게 되면 이 지도가 있다며 지도가. 자, 여기까지 전반적으로 세부 설명했고 이제는 우리가 텍스트를 보면서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교재에 2권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2권부터 영상 하나가 40분, 35분, 요번 건 40분짜리니까 40분 될 때까지 이걸 보고 한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흐름을 잘 잡아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막 건너뛰는 것보다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자, 57회 아가멤논의 꿈 함선 목록. 자,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다른 신들과 전차를 타고 싸우는 인간들은 밤새도록 잠을 잤지만 제우스는 어떻게 하면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높여주고 수많은 아카이오이족을 그들의 함선들 옆에 도륙할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궁리하느라 이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페티스라고 하는 이 아킬레우스의 엄마가 찾아와서 아가멤논이 좀 전쟁에 가서 고생하도록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아킬레우스의 명예를 높여야 되고 왜냐하면 테티스가 그걸 부탁을 했고 아카이오이족이 아가멤논을 위해 싸우는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 나가서 도륙당하는 거죠. 그죠? 패전해갖고 막 무자비하게 죽는 걸 말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상책을 짜내고 있다면. 그래서 결론 난 게 거짓 꿈을 갖다가 얘기해 줌으로써 아가멤논이 전쟁에 참여해서 지도록 돌아가면 안 되고 전쟁에 참여해서 지도록 유도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 대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꿈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8행부터 한번 보세요. 따옴표가 되어 있는데 거짓 꿈아 서둘러 아카이오이족의 날랜 함선들이 있는 곳으로 가거라 이 말이죠.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막사를 찾아가 내가 이르는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하라.
그에게 장발의 아카이오이족, 장발 아시죠 여러분? 머리가 긴 거 장발 아닙니까? 아카이오이족을 당장 무장시키라고 일러라. 무장시켜서 전쟁에 데려나가라는 거죠. 이게 신이 전해주는 좋은 충고다 하는 거죠. 이제야말로 트로이아인들의 길 넓은 도시를 빼앗을 때가 되었다고. 자, 트로이에 쳐들어가는데 이제 이때까지는 잘 안 풀린다고 낙담하지 말고 또 쳐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 까닭은 올림포스의 궁전에 사는 여러 불사신들이 헤라의 간증에 모두 마음을 바꾸어 마침내 의견 일치를 보았고, 그래서 트로이인들의 머리 위에 재앙이 걸려있기 때문에 트로이인들은 재앙을 받을 거니까 너희들 쳐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제 제우스가 생각해낸 계략을 어떻게 꿈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보내는 거. 꿈은 우리가 말하는 관념적인 꿈이 아니고 이 꿈을 얘기해 주러 갈 심부름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심부름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 꿈은 그의 명령을 들고 길을 떠났다는 건 뭐냐면 명령을 받은 신의 심부름꾼이 이 얘기를 전하러 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원어에는 어떻게 써 있겠습니까? 꿈이라고 써 있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어여가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는 겁니다. 우리는 맥락으로 이걸 갖다가 실체가 뭔지를 갖다 추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20행을 보게 되면 20행을 꿈이 넬레우스의 아들 모습을 하고 그의 머리맡에 서니, 자, 꿈이 누구의 모습을 한다? 네스토로의 모습을 한다는 건 뭐냐면 네스토로의 의식 속에 들어가서 이 정보를 준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봤던 네스토로거든요. 그러니까 네스토로의 아버지는 넬레우스니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방법을 써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스토로는 아가멤논이 가장 존중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존중하는. 그러니까 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왔는데 이 아가멤논 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있군요. 이렇게 말을 길들이는 현명한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속으로는 왜 자고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백성들을 돌보고 그토록 많은 일을 걱정해야 할 왕의 몸으로 이렇게 밤새도록 잔다는 건 옳은 일이 아니고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말을 들으시오. 이제 메시지가 나오죠. 나는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도 그대를 크게 염려하고 동정하시는 제우스의 사자요. 내가 제우스가 보낸 심부름꾼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다음과 같은 말이에요. 장발의 아카이오이족을 당장 무장시키라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제우스가 했던 말 그대로 전합니다. 당신이 그대가 트로이아인들의 길 넓은 도시, 트로이 수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빼앗을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 까닭은 올림푸스의 궁전에 사는 여러 불사신들이 헤라의 간청에 모두 마음을 바꾸어 마침내 의견 일치를 보았고, 여러 신들이 회의를 해갖고 의견을 일치를 했는데 쳐들어가는 걸로 의견을 일치를. 그러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뭐 그게 이제 다운편에 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돼요? 꿈의 신은 떠났고, 뭐 꿈의 신 달리 떠나는 게 꿈을 전해준 이 심부름하는 사람은 떠났고, 아가멤논은 그곳에 남아 이루어질 수 없는 여러 일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했으니, 근데 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는 쳐들어가도 안 된다는 이런 얘기도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뭘 상징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아가멤논이 객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승산이 없다라고 하는 걸 갖다 암시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뭡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쳐들어가라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병사들 사기가 떨어졌으니까 설득할 수 있을 자신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민하다가 이제 그가 믿은 건 뭐냐면 아니야 쳐들어가면 이길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죠. 프리아모스의 도시를 빼앗게 되리라고 믿었다. 프리아모스는 지난 시간에 나온 것처럼 트로이를 지배하는 왕의 이름이 프리아모스가 되는 것입니다. 프리아모스의 도시라고 하는 트로이를 말하는. 그런데 요 밑에 재밌어요. 여기 밑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저자가 직접 자기 의견을 쓰는 이 방백이라 그러죠. 희곡에서 코멘트가 중립적이 아니고 자기 의견으로 나오고 그러곤 다시 원래의 텍스트로 넘어가는 삽입되어 있는 독특한 그죠?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더라도
사람이 연기를 해갖고는 정황 파악이 안 될 경우에 특히 사극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배우들이야 연기만 하지 뭐 입에서 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걸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해? 갑자기 그 사람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나오는데 성우가 코멘트를 하죠. 해설이 때는 바야흐로 몇 년도 무슨 왕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해갖고 그 액션을 넘어서서 시대적인 상황을 알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그런 정보가 아니고 이게 주관적인 건데 호머의 입장에서 지금 뭐라고 코멘트를 하냐면은 네가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즉 트로이로 쳐들어간다고 될 것 같으냐 하면서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리석도다. 그는 제우스가 꾀하는 일들을 알지 못했으니 그죠? 제우스는 꾀를 내고 있다는 거죠. 왜? 쳐들어가서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거지 이기려고 하는 게 결국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제우스는 격렬한 전투들로 트로이아인들과 다나우스 백성들에게 아직도 더 많은 고통과 탄식을 안겨줄 작정이었다. 그런데 네가 쳐들어가느냐 이런 게 숨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시점을 전개시키는 것 같다가 우리 국어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중고 시절에 중요하다고 해서 많이 배운 거 어떤 시점? 이게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해요. 전지적. 그리고 이 보는 시점이 내가 화자가 되면 1인称 시점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3자의 심정으로 글이 전개되면 3인칭 그 시점이 되고 이 3인칭 시점에는 뭐가 있다? 이 관찰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도해 나가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어버립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런 느낌의 글의 전개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호머가 자기가 작가가 관찰만 하다가 한번 끼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학 작품에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예, 그래서 37, 8, 9, 40행이 그런 모습을 이제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잠에서 아가멤논이 깨어나게 되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쳐들어가려면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병사들을 갖다 설득을 해야 돼요. 하니까 이제 나오는데 일일이 다 읽기에는 시간이 없고 이제 필요한 것만 보도록 할 텐데 59페이지로 가서 그 위에를 보면은 제일 위에 그러니까 이제 46행인데요. 59페이지 46행을 보게 되면 영원히 멸하지 않는 호를 집어들었다. 이걸 집어들 때, 이 쥐봉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집어들 때는 이제 작전을 수행하거나 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휘권이거든. 지휘권. 이 상징이란 말입니다. 예. 우리 축구에 되면 축구의 주인은 공이거든요. 공을 잡고 경기가 시작되죠. 여러분들 그 축구 중계를 딱 보게 되면 이거 많이 봤을 텐데 중요한 경기에 딱 있으면은 심판이 나오면서 선수들이 짚고 가는 게 아닙니다. 주심이 입장하면서 운동장 어느 구석에다가 이게 설치되어 있는 축구공을 들고 경기장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아가멤논은 자기의 지봉, 지팡이 이걸 홀이라고 합니다. 홀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죠. 그죠? 막대기란 말입니다. 주권을 상징하는데 홀이란 말이에요. 홀이란 말이에요. 홀. 이게 한자입니다. 한자. 영어의 홀, 뭐 이게 강당 이게 아니고 홀, 지봉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집어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카이 오이족이 있는 함선들 이 배에 타고 있거든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려고 갔다 이 말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56행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함상에서 주요한 원로들을 불러다가 이제 회의를 하고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신성한 밤에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의 신이 찾아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어떻고 저떻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60행의 이 작은 따옴표로 있는 건 자기가 들은 걸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천사인지 심부름꾼이 전해준 말을 제가 대조를 해봤는데 이 말이 거의 100% 일치합니다. 앞에 이 자고 있군요. 말을 길들이는 보세요. 여러분 궁금하면 여기 대조를 해보면 23행부터 해갖고 이 따옴표 끝날 때까지 하고 여기 자고 있군요 해갖고는 이 따옴표가 끝날 때까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100%는 아니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인용을 갖다가 할 때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 대중매체가 발달을 해서 경제적인 원칙이나 원리에 의해서 자기가 들은 바를 직접적으로 전하는 경우는 그게 필요할 때만 그러고 상당한 경우에 필요한 만큼만 전합니다. 다만 그 골자는 그대로 살리는 거죠. 표현도 그대로 살리는데 줄이다 보니까 이게 원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납니다. 근데 옛날 이 사고방식은 독특한 게 전형적으로 성경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성경이 기본적으로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러면 이것이 인용을 할 때는 정말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인용을 하고 그리스도 마찬가지인 게 이 그리스 역사에서도 이렇게 인용하는 게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용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말 그대로 옮겨와야 권위가 있거든요. 근데 만일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꾸 줄인다든지 하다 보면 원래 의도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대해서 이 매체가 많이 발달한 21세기, 특히 인터넷, SNS랄까, 수많은 어떤 그 의견 제시랄까, 글을 많이 쓰고 남의 글을 갖다가 퍼가고 나르는 이런 시대에 이 인용을 정확히 잘하지 못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라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더라라고 할 때에 이 하더라의 목적어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자꾸 편집이 될 수 있고 각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고대 같은 경우는 이 심성 자체가 단순하고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용도 그대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가 얘기했죠. 성경 같은 것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골자 그대로 전달한다. 이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배워야 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쨌든 간에 제우스 신이 보낸 자가 얘기를 하는데 전쟁을 해갖고 쳐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길 거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이 아가멤논이 많이 의지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네스토로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네스토로가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79행부터 이렇게 나오죠. 친구들이여 아르고스인들의 지휘자들과 보호자들이여 아카이오이족 가운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런 꿈을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아마 거짓말이라고 믿고 등을 돌릴 테지만 아카이오이 중 가장 위대하다고 자부하는 이가 이 꿈을 꾸었. 이 아카멤논의 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은 맞는 꿈이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전쟁하러 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이제 회의를 끝내고 회의장을 나갈 때에 호를 가진 다른 왕들도 각국마다 왕들이 오니까 자기 지휘권이 다 있죠. 이 지팡이들이 있는데 이런 왕들도 모두 백성들의 목자에게 복종. 이게 아가멤논을 뭘로 묘사한다? 양떼를 이끄는 양치기로 묘사를. 이게 목자는 이 지중해 세계, 특히 성경을 썼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 세계에서는 뭘 상징하냐면 지도권을 지닌 리더를 상징하는. 왜냐하면 양을 이끌려면 양이 양을 이끌 수는 없거든요. 양은 시력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엉뚱하게 다른 데로도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이끌어야 되냐면 바로 사람이 해야 된다. 이게 목동, 목자, 셰퍼드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그리스 세계 전체를 대변하거나 대표하는 최고의 주권자는 아가멤논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왕들, 아가멤논보다 힘이 조금씩 작은 왕들도 다 모여. 왜냐하면 트로이에 쳐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종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 막 달려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 뭔가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묘사가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은 묘사법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지금부터 3000년도 더 전에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 자, 호머는 언제 썼다? 2700~800년 전에 썼다. 근데 이렇게 고도의 수사법이 나올 수 있는. 물론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말, 아이고 나도 이 정도 쓴단 말이지. 근데 그 당시 언어적인 그 어떤 어휘랄까, 뭐 이런 것들이 풍성하지 않을 때, 그러나 종이가 없고 먹물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양피지 같은 데 막 글을 쓰던 그런 때, 하루에 쓸 수 있는 양도 별로 없죠, 그죠? 그런 때에 이런 식의 고도의 메타포가 나올 수 있다.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벌떼들이 속이 빈 바위 틈에서. 자, 이게 관찰력이 뛰어나야 나올 수 있는 비유법이에요. 벌떼들이 있다면.
벌떼가 보통 이제 여러분도 관찰하면 많이 몰려다닐 때 셀 수가 없어요. 이게 뭐 100마리인지 10,000마리인지 안 보여. 우르르 몰려다니죠. 근데 어디 바위는 바위인데 뻥 뚫린 바위 있잖아요. 그 바위 틈에서 뭐가 나온다? 벌떼들이 튀어나오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걸 묘사할 수가 있다. 끝없는 행렬제 맞습니다. 많이 나오면 이게 끝이 안 보이는 줄을 짓는 거죠. 쉴 새 없이 날아 나와서 그죠? 바위 틈에서 이렇게 쭉 날아 나와서 포도송이처럼 한데 포도송이는 이제 당그니까 벌은 이제 당근을 향해서 가니까 그걸 빨아먹으려고 막 이렇게 엉겨서 막 봄꽃 사이를 여러 여기저기 떼지어 날아다닐 때처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도의 메타포입니다. 즉 백성들이 달려가는 걸 갖다가 벌떼들이 달려간다고 단순히 묘사하지 않고 벌떼들이 이동하는 구체적인 이 풍경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굉장하죠, 그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 하는 것처럼 하니까 지규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메타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2400년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였던 현대 철학의 선구자, 즉 3단 논법을 만들었네. A는 B고 B는 C고 그래서 A는 C다. 이걸 만들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이 메타포에 대한 두 가지 인식이 있다. 자, 메타포를 보통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유와 은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하는 것처럼 하면 직접 뭐가 뭘 꾸미는지 A, B의 관계가 선명히 직시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는 뭐다. 예를 들어 아킬레스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죠. 아킬레스는 사자다 하게 되면 이게 아킬레스는 사람인데 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암시하고 있는데 뭘 암시 비유합니까? 사자의 속성을 얘기해요. 보통은 빠른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킬레스는 뭐다? 사자처럼 빠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자 같다라고도 맞아. 사자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비유가 숨겨져 있죠. 그죠? 숨겨져 있으니 은유가 되는 거예요. 은유. 그래서 이거는 감춰져 있는 거죠. 비유 대상이.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지금 뭐 하는 것처럼 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직유라고. 자, 그래서 이 메타포에는 직유와 은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직유와 은유가 있고 여기서는 직유가 나오고 그런데 은유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안 드러나면서 독자들은 유추할 수 있다. 아, 사자는 빠르기 때문에 아마 빠르다라고 말할 거야 해서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는 거. 직유는 선명하죠. 두 가지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명한 시학 그리고 난 다음에 수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얘기했던 그 메타포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유를 보통 그리스어에서는 시밀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밀레. 시밀이 바로 뭐냐면은 영어에 유사한 비슷한 시밀라의 원조가 되는 단어 시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도의 메타파를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갖고는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아가멤논이 아르고스인들 사이에서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꿈에 근거해서 전투에 참여할 자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아가멤논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기 재밌는데, 요거를 갖다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꿈 얘기 그대로 하고 전쟁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냥 뭐 집으로 돌아가자 이런 식으로 떠보면서 과연 전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떠보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62페이지를 보게 되면 110행부터 나오는데 아가멤논의 연설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친애하는 다나오스 백성들의 영웅들이여 아레스의 시종들이여 크로노스의 아드님 제우스께서 나를 큰 미망에 빠뜨리셨어요. 미망에 빠뜨렸다는 것은 이제 미로 속에 빠뜨렸는데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하라고 말을 하는데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암시가 돼 있는 거예요.
무장하시도다. 그분은 전에 튼튼한 성벽에 일리오스를 함락하고 귀양하게 해주겠다고 나에게 약속. 전쟁하기 전에는 일리오스가 트로이를 말하는 다른 용어입니다. 일리온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못 이기게 해가지고는 무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악한 속임수를 생각해내어 나더러 수많은 백성들을 잃은 채 아무런 명예도 없이 아르고스로 돌아가라고 명령. 근데 이제 실제는 이 돌아가라고 하는 게 전쟁하라 그랬는데 거꾸로 말을 합니다. 아르고스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면서 이제 병사들을 떠보는 연설을 시작. 자, 여기까지 영상 첫 번째고 곧 이어서 35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